자, 반갑습니다. 물리엄입니다. 오늘은 울릭스린 베이직 제목 6강 그 분석 공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오늘은 뭔가 먹을 것과 관련된 얘기였죠. 살짝 배가 고프기도 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해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If a food contains more sugar than any other ingredient, government regulations require that sugar is listed first on the label 정도가 되겠는데, 자, 접속사 나왔죠. 만일 뭐뭐 한다면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음식이 contains,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서 contain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포함하다 되셨죠. 타동사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여기에 more sugar가 되겠죠. 뭡니까? 더 많은, 그쵸, 당분 또는 설탕 하시면 되겠네요. 더 많은 설탕을 어떤 음식이 포함하고 있어. 근데 뭡니까? then, 뭐뭐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any other는 이렇게 읽으세요. 어떤 다른이라고 읽어주셔야 돼. 문자 그대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느낌이 빡 와요. 알았죠? 그래서 어떤 다른 성분들보다, 지금 여기에서 이 ingredient는요 원래 재료들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설탕이라는 뭔가 성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성분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다른 여타의 성분보다, 어떤 다른 성분보다 좀 더 많이 슈가를 들고 있다면, 그죠? 설탕을 들고 있다면은, 포함하고 있다면 까지가 지금 if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은요, 여기서 regulation이라는 것은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라는 건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그죠? 때로는 규제, 최소한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때로는 강력해질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그 제한사항은 요구한다. 자, require 나왔네요. 제가 앞서서 주제 문제 풀어드리면서 한 번쯤 언급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느낌이 빡 오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명령, 주장, 당위의 뜻을 내포하는 이 동사들, 그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쓸 수가 있는데 흔히 이때 대절 내부에는 그쵸, should가 생략돼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should가 생략돼 있다. 다시 말하면 should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뒤따라서는 그쵸, 동사 원형을 쓰셔야겠죠. is가 아니라 be로 쓰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is, 수일치를 그냥 고지급도로 해주실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be 딱 적어주셔야 돼요. 되었죠? 그래서 정부의 규제들은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은 요구하는데 설탕이라는 게 등재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죠. 계속 지금 설탕 얘기하니까 입에서 지금 막 침이 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등장해야 된답니다. 기록되어야 하지. on the label. on the label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성분 표시표, 성분 분석표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어떤 음식이 있잖아. 뭐 통조림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음식이 있다면은, 잘 그립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성분 분석표들이 쭉쭉 이렇게 막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때로는 설탕이 여기 안에 들어간 그 음식물에, 거기에 설탕이 다른 여타의 어떤 성분들보다 더 많을 때는 설탕 자체를 가장 최상단에 표기하도록 정부는 그렇게 규제하고 있다가 되겠죠. 그렇게 요구한다고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따지는 그 지표가 뭐냐면 여기에 당류, 그러니까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적 눈에 쉽게 띄어야 한다라고 정부는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죠? 아무렴 이렇게 눈에 쉽게 띄면 띌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겠으니까. 되었습니까? 이 정도 얘기인데 뭐 여기까지는 큰 얘기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는 설탕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훨씬 더 눈에 잘 띄도록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해석을 빠르게 해드리면, 만일 어떤 음식이 더 많은 설탕을 설탕이라는 것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다른 여타의 성분보다, 그렇다면은 정부의 규제는 바로 요구하는데, 바로 이 당류, 설탕 자체가 가장 처음에 성분 분석표 위에 가장 처음에 기재되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되셨죠? 여기서는 비동사입니다. be 이렇게요.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but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이 나오셔야 돼. 됐죠? 규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질까? 이런 제한사항들 잘 지켜질까? 흔히 여기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꼼수 또는 트릭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아무렴 명명백백하게 소비자들에게 다 밝혀주는 거,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뭐 모든 기업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기업들은요, 여기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꼼수를 부리죠. 아무렴 맛있으면 더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런데 약간 우리 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 성분 분석표 맨 최상단에 있는 설탕일 거란 말이지. 이거를 맨 위에다 올려두면은 매출에 그만큼 도움이 안 되겠죠. 되셨죠? 읽어보자. 하지만 뭐뭐 한다면 역시나 여기 지금 but이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는 여기가 지금 주제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 뭐뭐 한다면 어떤 음식이 포함하고 있다면 몇 가지의 여러 가지의 다른 종류의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sweeteners. sweetener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제가 적어드렸지만은 감미료입니다. 자, 감미료. 앞서서 직접적으로 설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걸려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학 기술 또한 발달함에 따라서 단맛을 내긴 하는데 그래서 설탕에 준하는 다른 성분들을 쓰는 경우에는 어떨 거냐 이거죠. 그 다른 성분들이 뭡니까? 단맛을 내는 다른 성분들. 바로 감미료가 되겠죠. 되셨죠? 다시. 하지만 만일 어떤 음식이 여러 가지의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갖고 있다면 근데 무엇과 다른 거냐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설탕과 다른. 되셨죠? 설탕이 아닌 거야. 됐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 if절이 바로 부사절이 되겠고 그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보이십니까? 그것들은 can be listed.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요? separately.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기록될 수 있다고.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단이 아니지 이제는. 왜? 다른 성분이라면 설탕이 아닌 거지. 설탕이 아니니까는 최상단에 위치할 필요가 없죠. 어디에? 아래에. 또 여기 좀 더 아래에. 좀 더 아래에. 이해되셨습니까? 사이사이에는 뭐 아미노산, 또 뭐 단백질 이런 거 좀 집어넣죠.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죠? 정부의 규제 정책을 우회하고 피해가는 여러 가지 기업의 꼼수들이 아니더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콤마 찍고 위치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뒤따라서 지금 여기에 주어가 없습니다. 해석은요. 그리고 그것은 pushes, 바로 밀쳐내더라. each one, 각각의 성분들이라고 읽을게요. 각각의 성분들. 여기서는 sweetener 원래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맞긴 한데 여튼 여기서 각각의 성분들을 밀쳐내죠. 근데 farther 뭡니까? 더 멀리 밀쳐내죠. 더 아래로라고 할게요. 이유는요. down이라는 전치사 무이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입니다. 저 여기에서 push A down B 뜻은요. A를 B 아래로 밀쳐내다. 근데 여기 farther가 붙어 있으니까 더 아래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슬슬 그 성분 분석표에서 순위가 내려간다 이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잘 보이니 더 잘 안 보이니. 그치, 더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this requirement. 이러한 요구 조건, 이러한 요구. 그러니까 이 요구는 누가 한 거냐면 정부가 얘기한 것이죠. 뭡니까? 설탕이 과도할 때에는 어떤 음식물 속에 설탕이 과도할 때에는 최상단에 표시할 것.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인 경우에 하필이면 설탕과는 조금 다른 성분인 경우에는 그치 아래에 쓸 것, 표기할 것 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요구가 있다는 거야. 여튼 이러한 요구사항은 바로 이끌었는데 자 여기서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보이십니까?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lead 목적어 to 동사원형 바로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끌었고 지금도 그런데 음식산업이 여기서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식산업이 뭐 할 수 있도록 put in 여기서 put in이라는 것은 기입하다 또는 끼워 넣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끼워 넣는 건데 세 가지 다른 출처 종류의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세 가지 다른 어떤 종류의 설탕, 당분을 바로 끼워 넣고 등재시키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뭐가 지금 발생하나요? 그쵸? 속임수 또는 꼼수가 발생하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즉 화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슈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그 슈거는 아닌 거야. 알겠죠? 지금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아래로 지금 내려갈 수가 있지. 그죠? 순수, 직접적인 그 설탕이 아니니까. 되셨죠? 제가 그래서 so that 여기서 이 so that이라는 것은 한번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쭉 가다가 이렇게 so that이 나오거든요. 네, so that이 나오고 나서 뒤따라서 주어, 동사 이렇게 딱 쓰면은 이때 so that은 그래서 정도로 해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거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그래서 그들은요. don't have to 할 필요가 없죠.
have to는 해야 한다인데 거기다가 don't라는 부정어를 딱 붙여주시면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say.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 생략된 한 단어는 대시입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는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없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냐면은 that 뭡니까? 그렇게. 여기서 이 that은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고 읽어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그렇게 많은 무엇을? 설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굳이 없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바로 요식산업이 기입하도록 넣도록. 근데 뭘 넣는 거냐면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설탕들, 당류들을 음식 속에다 첨가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음식 자체가 그렇게나 많은 설탕, 당류를 들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엄밀히 다 다른 성분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sugar. 당류라는 것은 doesn't appear. 등장하지 않는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문제점 아니겠냐고. 되셨죠? 자, 해결책은 뭘까? 그치.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Whatever the true motive. 자, 여기서 whatever 해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whatever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말해 이 WH에다가 ever를 붙인 표현 이것을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복합관계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whatever는 직접적으로는 복합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우리가 왓절이 그러하듯이 whatever 절도 그쵸. 주어나 또는요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와 같은 미완성 구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 이 전체의 절 덩어리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 덩어리가 마치 부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 부르겠죠. 이렇게 부사절로 쓰일 수 있는데 이때 해석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바로 whatever에다가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을 때는 을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뭡니까? 무엇이 동사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로 됐죠? 그래서 무엇이 동사하든 상관없이 다음 밑에 거는요. 주어 이가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하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 이가 무엇을 동사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 조금 더 얹어드릴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 whatever 주어 동사 이 부분 보이죠? 자, 우선 여기서 구조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 그쵸? 비동사가 나오죠. 종래 여기 위에 을이라고 해석하는 이 whatever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은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데 만약에 뒤따라서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쵸 주격 보호가 없을 수 있잖아. 이거 이해되시죠? 위에 거랑 아래 거 조금 다릅니다. 위에 거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것이고 밑에 거는요 보호가 없죠. 바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 이 whatever를요 우리는 보호 취급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건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 알았죠? 뭐냐 이때 B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결국 여기 whatever the true motive 바로 이 구조가 지금 제가 이 초록색으로 말씀드린 이 구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whatever가요 보호가 되고요. 자, 다음에 여기에 the true motive는 주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략된 한 단어가 있다면 is라는 비동사가 되겠죠. 최종 해석해볼게.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ingredient labeling 바로 뭡니까? 성분들을 표시하는 것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어떤 그 제품 위에다가 성분 분석표를 붙이는 것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still 여전히 does not fully인데 여기서 fully라는 것은 not과 함께 지금 쓰였을 때는 부분부정입니다. 완전히 동사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전달치는 않더라. 근데 무엇을요? 그 양을요. 근데 무엇의 양? 바로 설탕의 양을 완전히 충분히 다 전달하진 않더라. 근데 이 슈가는 어떤 슈가냐면 바로 being 보이십니까? 현재 분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챙겨가셔야 될 단어는 바로 be added to입니다. be added to 보이십니까? be added to 바로 보이셔야 되고 해석은요. 목적어에 첨가되다인데 다름 아닌 여기에서 ing 현재 분사로 잡혀있기 때문에 마치 형용사처럼 즉 첨가되는 이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첨가되는. 그래서 음식에 첨가되는 설탕의 양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진정한 동기나 또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성분을 표시하는 것, 그것 자체는 여전히 완전히 전달치는 않더라. 근데 무엇을요? 바로 음식에 첨가되어 있는 당분의 양을, 설탕의 양을 완전히 전달하진 않아. 되셨죠? 다음에 certainly not 이 붙어 있는데 확실히는 아니야. 여기서 아니야라는 건 역시나 부정해서 확실히 전달치는 않아. in 어디 속에서냐면은 어떤 언어 속에서. 근데 어떤 언어냐면은 그쵸, 여기서 보이십니까? that 나오고 지금 뒤따라서 주어 없고 동사 나왔거든요. 아, 이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있는 지금 랭귀지를 딱 꾸미고 있습니다. 해석은요, 바로 쉬운 언어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쉬운 언어로. 됐죠? 그래서 쉬운 언어로는 확실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easy to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easy to 흔히 같이 쓰여서 이때 to 이하는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맞아요. 하기에 정도로. 뭐라고요? 하기에. 그래서 이해하기에 쉬운 어떤 언어로 확실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더라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이시죠? 소위 말해 to 동사원형의 의미상의 주어를 적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쓰죠.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of를 무엇으로 해요? 그쵸? for로 바꿔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근데 of 쓰는 것도 본 적 있는데요. 있어. 어떤 때 우리가 이 of라는 소위 말해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어떤 때 우리가 of를 쓰는 거냐면 그쵸? 바로 사람의 성격이나 바로 성품을 묘사할 때가 있어요. 앞서서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묘사할 때가 있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of를 쓰는 것이 맞는데 일반적인, 특히나 이 easy와 같은 일반적인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쵸, for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은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은 이가 붙여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최종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달하고 있지는 않더라. 바로 어떤 언어 속에서. 근데 어떤 언어냐면은 쉬운 언어. 바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 바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되셨죠? 지금 여기서 해결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뒤에 읽더라도 안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결책이 뜨긴 해야 돼요. 여기서는 문제의식들을 쫙 던져주고 있으니까 계속 한번 빠르게 좀 읽어보면은 where the famous city brands label for example indicate. 자, 여기 for example 보이십니까? 이 for example 이라는 연결사가 있으니까 역시나 이 전체는 예시문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주제의식을 충분히 앞서서 잡으셨으면은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성분 분석표 있죠. 바로 그것은 예를 들자면 바로 이것이 나타내는데 자, indicate that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that 이하라고 나타내다.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은 접속사가 되겠죠. The cereal. 그 시리얼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11g의 설탕을 갖고 있어요. 되셨죠?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퍼는요, 뭐뭐마다라고 읽는 전치사입니다. 뭐마다, serving, 뭡니까? 섭취. 한 그릇의 섭취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보통의 그 한 그릇의 섭취마다, 한 그릇 먹을 때마다 11g의 설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다고요. But, 하지만, nowhere, 그 어디에서도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맞춰볼게요. 봐봐. 우리가 소위 말해 문두에, 그러니까 문장 첫머리에 뭘 쓰고요? 부정표현을 딱 씁니다. 부정표현을 문장 첫머리에 딱 쓰고 나면 그 뒤따라서는요, 그쵸, 소위 말해 의문문 어순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의문문 어순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적어드리자면은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그대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does 조동사, it 주어, tell 동사.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 왜요? 그러니까 이 장수의 의미를 살려서 거기다가 부정을 딱 때려주셔야 되거든요. 해석은요, 그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하지 않더라. 되었습니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해주지 않더라. 근데 누구에게? 그쵸, 소비자들에게. 바로 소비자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해주지 않더라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More than 1/3 of the box. 뭡니까? 시리얼 그 한 박스의 3분의 1, 그 이상이 contain, 뭐하고 있다? 바로 포함하고 있죠. 무엇을?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는 않더라. 실상은 그거 봐봐. 이게 한 박스 있잖아, 시리얼. 그죠?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이지 않을까? 이 정도? 이 정도가 설탕이라고. 여러분 그냥 설탕을 먹는 셈이랍니다. 그죠? 배가 너무 고프네요. 그죠? 여튼 설탕이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 접시, 한 그릇 시리얼 먹을 때마다 11g 정도 먹습니다라고 굉장히 얼마 안 돼 보이는 그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만 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장소에다가 부정을 딱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하지 않더라. 누구에게? 바로 이 소비자들에게 that 이하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의 3분의 1, 그 이상이 바로 첨가된 어떤 당분, 그러니까 설탕을 들고 있다라고 말해주지는 않고 있더라.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문제점은 많이 나왔어요. 뭡니까? 제대로 성분 분석표에 그 설탕의 함유량을 표현하고 있지 않더라. 문제점을 쭉 읽고 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은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true, 진실입니다. about, 무엇에 관한? 바로 설탕에 관한 진실이죠. 근데 hidden, 숨겨진 진실이에요. 어디 아래? 그쵸. 음식의 그 어떤 성분 분석표, 그 아래에 숨겨진 설탕에 관한 진실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A, B는 맞춰드렸죠. 자, 뭡니까? 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당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타동사와 함께 쓰여있는 그 대절이기 때문에 should 생략이다. 그래서 뒤따라서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B가 되겠고, 그죠? 자, 다음에 of.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 of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뭘 쓰더라? 그쵸? for를 쓰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